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도록 아, 할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사연이 좀 길긴 한데 네네. 제가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살짝 스펙 소개하고 잠깐 들어갈게요. 이제 처음으로 남자분 연결할 건데 저랑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학번도 똑같습니다. 저랑. 아 그래요? 40대 평범한 남자의 소소한 이야기. 이게 주제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와 익산에서 서식 중인 78년생 97학번 7897 숭숭이라고 합니다. 네. 97학번이 아니라 97학번이라고 읽죠. 네, 그죠. 97학번.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학을 나오셨을 텐데 이상합니다. 그래. 예, 뒤로 나와가지고. 네. 유부남이고요.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들 하나를 둔 아빠입니다. 원래 직업은 자영업만 해왔었는데요. 18년도, 19년도에 이런저런 사기를 맞다가 원래 제 업인 장사마저 다 말아먹고 지금은 영업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홈쇼핑을 보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상품을 판매해서 방문각을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니 교재들이 택배로 도착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학개론에서 이영습 쌤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실 6개월 정도 재미있게 공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영숙 교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1차 학개론 이영섭, 민법 김독수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건 1차 공부를 마치고 2차에 돌입하자로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하고 보통 같이 동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1차 네. 끝내고 난 뒤 2차를 하겠다 이렇게 네네.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를 실전 느낌으로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시험장 갔다는 거예요. 예, 실전 모의고사 없었던 거 실수네요. 그래서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1차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면서 동차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있었죠. 네. 그렇게 추석이 되고 저는 1차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결국 고쳐먹었습니다. 1차로 돌아섰군요. 그렇죠.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패턴이 이 패턴입니다. 네. 업로드되는 특강 그 시점이 되면 그렇죠. 쪽집게 특강 뭐 엄청나게 많은 특강들이 올라옵니다. 수업 자체도 열심히 해야 할 시기가 가장 또 놀기 좋은 때라더군요. 바로 명절 기간이 다가옵니다. 명절 기간은 길고 또 아이 데리고 나가자는 와이프의 보챈과 부탁이 있기 때문에 당신 거의 매일 새벽 2, 3시까지 하잖아. 1차만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번 주말은 가정에 충실하자라고 하며 그래,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주중에는 일하고 밤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10월이 되고 날짜는 정말 총알처럼 흘러갔더라고요. D-Day 세 자리 숫자였던 시험일은 D-Day 한 자리가 되었고 드디어 시험 직전 영섭쌤의 당부 영상이 뜹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고 시험장에 가세요. 아니 무슨 말이야 저게. 난 오늘도 새벽까지 더 열심히 하고 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래, 시험 전날 밤 10시부터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가게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고 새벽 2시쯤 아내에게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뭐 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시험인데 지금 새벽 2시인데 피곤하면 멍 때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빨리 와서 잠이나 자.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아침 일어나서 해 그냥. 4시가 다 되어서 집에 귀가를 합니다. 잠을 청했지만 이게 또 뭐라고? 우리 수능 전날 밤 같은 느낌이 계속 들면서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기억. 조금씩 더 할걸. 교수님들께서 내주신 모의고사 점수는 합격점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깨운치 않은 그런 답답함, 초조함. 6시경에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시험 날인데 6시에 잠이 든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시험장은 차로 5분 거리. 아내가 정성껏 사놓은 도시락을 들고 그 2차는 경험상 한번 치러보고 1차에 집중해서 보자 라고 생각으로 시험장을 향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날씨. 시험 시작 전 영섭 교수님의 지문집과 분홍이를 꺼내놓고 보는데 분홍이가 뭔가요? 분홍이가 기출문제지. 기출문제지. 예.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1차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감독관의 말을 듣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운명의 개론 30번 문제와 눈을 살짝 마주치고 저희 슬픈 결과를 직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1번 문제 신개발 재개발 문제에서 무너지고 심지어 기울기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을 묻는 문제에서도 틀려버리고 그리고 이 문제는 심지어 영섭쌤이 알려주신 풀이법 남들한테 내가 가르쳐주기까지 했던 문제인데 그때 와이프가 전날 밤 했던 얘기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영섭쌤의 마지막 당부가 일단 개론 헷갈리는 문제는 막 패스하고 민법을 풀기 시작하는데 실전 모의고사 경험이 없는 저는 피로도와 함께 침침해져 버리는 눈, 한 번 보면 넘어가야 될 지문을 2번, 3번 읽기 시작하다가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뭘까요? 이제는 마킹 실수까지. 첫 번째 OMR 교체를 합니다. OMR 교체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2번째 또 마킹 실수. 그걸 보고 있던 감독관이 한테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감독관이 제 자리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정 테이프 있으니 그걸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감독관이 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왜? 가지도 않고. 왜 봐 이걸 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왜 봐 이걸? 그런데 이게 또 뭐라고? 긴장 상태에서 감독관이 쳐다보니 손이 또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옆에서 보는데 네. 오줌 쌀 때도 오줌 안 그렇죠. 나와요. 이거. 네. 옆에서 소문 두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안 돼, 안 돼. 그게 또 피곤하니 더 추운 기온이 들고 또 이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창문은 전부 또 개방 상태였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또 수정액 세대라 그렇지. 수정 테이프는 또 많이 써보지도 않아서 이걸 막 흔들어서 쓰는 그렇죠. 거. 흔들어서 이렇게 액체를 가지고 쓰는 거지 어. 이렇게 테이프로 쓴 적은 또 없거든요. 맞아. 그 동그라미 하나 지우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하나 지우는데 거의 1시간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민법까지 다 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애매해서 패스했던 문제를 풀어야지 하니 벌써 1교시가 끝나가는 시간. 확실히 아는 문제만 마킹되어 있는 상태. 애매했던 문제들은 차라리 1번인 아니면 3번 이런 식으로라도 체크해놨으면 훨씬 더 나중에 찾기가 편할 건데 그러게. 그러지도 못했고 확률도 없이 막 찍어서 마킹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친구야. 그렇게 1교시를 마치고 나와서는 불합격이라는 강한 느낌. 차에 와서 그래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보는데 정말 이거 좀 찡합니다. 정말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래도 2차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네. 일단 밥을 먹자. 또 밥을 만나게 먹고 2차까지 한번 보자. 그리고 뭐 어떻게 하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그런데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보니 또 반찬이 콩나물 무침, 김, 스팸, 계란말이, 불고기, 많이도 싸줬어. 콩나물 김치국. 아우. 이 와중에 밥은 왜 이리도 만나나요? 그럼 또 밥이 맛있으면 또 내가 한심스럽다. 거기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내가 한심스러워.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 저는 바로 송장이 그렇지. 되었습니다. 거의 좀비 모드가 되어 정말 도저히 2차 시험은 치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그렇게 집에 왔죠. 근데 아내는 왜 이리 일찍 왔냐면 놀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렇게 물어봤을 그렇죠. 거 아니야. 천진난만하게. 사실 시험 준비하는 동안 저보다 아내가 정말 고생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눈물 흘리면서 부부 싸움 했던 생각.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못해줬다는 자책감. 그리고 집안일도 많이 돕지 못한 미안함. 아이고. 그리고 참 많은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 올해만 있는 줄 알아? 내년도 있잖아. 세상 끝났어? 누구 죽은 줄 알았네. 참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찌나 고맙던지. 가슴 찡합니다. 네, 가슴 찡합니다. 정말 그날 저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한잔 했습니다. 예. 여하튼 저는 이제 다시 30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잘해준 아내한테 내가 결과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실패를 곱씹으며 와신 상담하며 동차에 꼭 합격해 보려고 1, 2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게 된 오시훈 교수님, 올해 공법 잘 부탁드립니다. 저 50점 맞게 해주세요. 정말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3박 4일 얘기해라고 해도 모자라긴 하지만요. 제 사연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40대 그냥 평범한 남자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피를 봤구나 라는 사례를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하면 셋째는 합격입니다. 올해 모두 농사 잘 지어서 10월 30일 날 시험장에 나설 때 합격이다 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PS, 제가 진짜 엄청 영섭쌤 팬이거든요. 실제로 뵐 순 없지만 통화라도 하면 추억 만들어 보는 게 소원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전화해주세요. 친구야, 내가 전화한다 지금. 지금 바로 그래서 전화통화 들어갑니다. 바로 연결합니다.